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도 역시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YTN 라디오 생방송 출연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유튜브 서기호 TV를 또 생중계하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서기호 TV를 켜놓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 너무 크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예, 약간 뒤로 물러나야 되겠네요. 너무 가까이서. 그래요. 자, 오늘은 김학의 사건 또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곽상도 의원에게 체면 수사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정다주 판사죠? 정다주 네네. 판사가 증언자로 나섰죠. 네, 재판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우선 민주평화당에서 문정선 대변인이 곽상도 의원에게 최면 수사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곽상도 의원이 그런 일이 없다. 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전에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다. 경찰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황교안 자한당 대표 또 사실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곽상도 이분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는데 황교안 그 대표는 그나마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더 이상 뭐 이야기를 안 해요. 조용하게 있는데 곽상도 민정수석의 경우는 그 기억이 안 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되게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자기를 지금 겨누고 있다, 표적수사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는 검사도 막 문제 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곽상도를 좀 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체면수사, 차라리 체면 기법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라. 당신이 그렇게 정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예. 경찰도 당시 이제 수사경찰이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이 2014년 당시 김학의 건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워했었다. 아마 곤혹스러워했었던 것은 외압이나 압력이 있었다. 이런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가 오면 사실 그 자체로 곤혹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외압인 거거든요. 예.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 VIP가 예의주시하는 거구나. 그럼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고 그 전화를 통해서 뭐 수사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압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 지금 조응천 비서관이 이런 말도 했어요. 경찰 자체적으로 성범죄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3월 1일과 4일 두 차례 올렸었고 그것을 곽상도 민정수석에게도 보고했다. 이렇게 조응천 지금 의원도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경찰은 청와대 어디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정수석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청와대 어디다가 보고했다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민정수석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김학의라는 사람을 차관에 임명하려고 검증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민정수석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경찰에게도 물어보고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경찰이 다른 청와대 다른 곳에다가 알렸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민정수석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표적 수사다 이거는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내가 제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치보복 표적 수사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들었냐면 김학의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2명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떤 뜻일까요? 자, 이게 바로 도둑이 재발 제리는 그런 격인데요.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수사를 담당하려고 하는 검찰 그리고 자기를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재수사 권고 결정을 받아낸 그 검사를 향해서 그 검사가 문제다. 그 검사가 좀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과거 조선일보나 자한당의 그 공격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이 이 진상조사단의 이모 검사, 이게 이규원 검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이규원 검사가 과거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였었고, 그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그 행정관, 이모 행정관과 같은 법무부 소속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검사가 민변 성향의 검사였고 그러니까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검사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 행정관이 추천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 애시당초에 청와대가 개입된 표적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서기호 변호사 생각했을 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이 이 CD 존재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박지원 의원은 당시에 봤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처음으로 얘기했죠. 나도 본 적 있다. 그런데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에 서기호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원이었잖아요. 예, 저도 법사위원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그 동영상 입수한 거를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만 이제 보여주신 것 같고 다른 법사위원들과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나머지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박남매라고도 많이 불리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2008년부터 한나라당의 그 당시에 뭐 독주하던 시절에 두 분이 굉장히 그 법사에서 맹활약을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박남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두 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정보 공유가 활발한 편이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한테까지는 다른 법사위원들한테는 공유를 안 했던 상황. 네. 그럼 혹시 그래서 저는 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영상은 못 봤고 그 CD의 존재는 혹시 알고 있었어요? 근데 CD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CD에 뭐 김학의가 거기 나오는 인물이 예. 김학의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 듣고 있었다. 예. 자,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월 1일부터죠. 수사단이 꾸려졌고 이 수사단장에 여한섭 검사장이다. 그 여한섭 검사장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인데요. 예. 뭐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문정 검사는 과거에 그 2015년도 남부지검에서의 귀족 검사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데 거기에 거짓 해명하는데 앞장섰던 뭐 대검 대변인이었다. 예. 그래가지고 믿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일반 언론들 기자분들은 특별히 그 여한섭 단장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놓은 언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잘한다 뭐 예. 이런 평가입니다. 지금 뭐 여러 명의 전문 검사들이 이 사건에 붙었기 때문에 뭐 검사장 혼자 이 사건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겠죠. 예. 지금 검찰 수사단이 13명으로 꾸려졌지 않습니까? 예. 검사만 해서 13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부단장이 있고 단장 부단장이 있고 3명의 부장검사급 이제 검사가 이제 팀장급으로 해서 3팀으로 져 있는데요. 그 3팀 중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최영하 검사님, 최영하 부장검사님이 이끄는 이제 일종의 특수강간 부분 예, 수사 부분. 이분은 이제 성범죄 전문 검사라서 예. 굉장히 그 부분에 어떤 성과를 내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그 금융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이 뇌물죄 부분 관련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이제 뭐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들여봐야 될 부분 같고요. 난 처음으로는 아마 뇌물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 뇌물 혐의는 일단은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이 진술은 있습니다만은 왜 줬냐. 그 대가성이 입증돼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얼마를 줬냐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언제 줬냐. 이게 공소시효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시기, 돈을 준 시기 부분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형법상의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성접대 같은 그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7년으로서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3천만 원 이상 수천만 원이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특가법이 적용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 건너간 돈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또 이 윤중천 씨 관련 사건 중에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른바 한약재 상가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은 어떻게 김학의 전 차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이 한약재 상가와 관련해 가지고 윤중천 씨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한 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그렇다 치는데 그 세 차례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대놓고 봐주기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 김학의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뇌물죄에서 대가성이 입증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대가성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한약재 상가 사건과 같은 부분들을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김학의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이 여러 차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사단이 꾸려졌으니까요.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법농단 이야기도 해봅시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했는데 보고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고요? 보고서 작성 사실 시인은 사실 이미 이제 검찰청에 조사 당시 다 했던 건데요. 예. 그것을 검찰청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를 임종원 차장이 그거 나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예. 증거 사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다주 판사가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거고요. 검찰에서 그 당시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다 맞다고 했던 거죠. 근데 보고서 작성 사실 자체는 이 정다주 판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판사가 심의관급이 3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한 명이 누군가는 작성하게 됐던 거고 결국은 문건은 뭐 객관적으로 확보돼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 누가 작성했냐고 물어봤을 때 셋 중에 한 명은 작성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 문건 작성 사실보다는 임종원 차장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라는 내용을 상황을 알고서 작성한 거냐 아니 모르고 작성한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본인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시에 의해서 작성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이 구두로 얘기했는데 정다주 판사 그걸 보고서 작성했고 그리고 이번에 재판 받으면서 검찰이 그 조사받을 때 위험한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혹은 부끄러웠다 타성에 젖어 이렇게 부적절한 지시에 따랐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맞느냐 하니까 정다주 판사가 다 맞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다주 판사가 원래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떳떳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변 제가 탄핵 분과장으로 맡으면서 10명의 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1차 탄핵 소추 명단을 작성할 때 그중에 6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의관급, 그러니까 단독 판사급의 판사 중에는 행정처 근무자 중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임종원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사람인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다 인정을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러면 임종원 차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증언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종원 차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문구를 주로 생각해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심의관급들이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다주 판사가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이 지시가 굉장히 부적절한 지시였다. 그리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왜 판사식이나 되시는 분이 부적절한 지시임을 알고도 거부를 못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법원의 어떤 내부의 공기가 그런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인사권 때문인데요. 인사권과 근무평정권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그 해당 판사가 일을 제대로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상관이 이제 근무평정을 하게 되는데 행정처 같은 경우는 바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종원 차장이 근무평정 권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원의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은 바로 근무평정이 안 좋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평판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특히 출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판사들, 향후에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 다음에 대법관까지 꿈을 꾸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모범생 스타일의 판사들은 이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예. 임종원 차장으로 입에서 그 정다주 판사 말이야 뭐 좀 시키면은 자꾸 딴소리나 하고 자꾸 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하면요. 예. 굉장히 그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결국 진급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승진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그 법원 안에서 이 소위 말해서 원만한 근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다주 판사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증인신문을 했어요. 근데 이 정다주 판사 말고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다 못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이 정다주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이 재판 일정을 핑계로 지금 못 나오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다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재판을 뭐 이미 잡혀 있어서 그 날짜에 잡혀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강제로 구인한다든지 그러니까 강제로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그건 게 어렵다. 예. 문제입니다. 예. 자,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한이 5월 13일까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핵심 증인들이 재판 일정을 핑계로 안 나오고 그러면은 또 재판이 연기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이 다음 기일로 연기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5월 13일 뭐 지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가 돼버려서 사실은 이미 임종원 차장이 판사들을 다 증인으로 무더기 100명 이상 신청할 때부터 구속기간 구속기간을 넘길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 예정됐었는데 지금 그게 좀 더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서교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